참고인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네. 네, 김기표 위원님. 네. 예, 경기도 부천시의 김기표입니다. 잠깐만요. 몇 분, 7분 그냥 7분 됩니다. 다 하시겠습니까? 네. 모자랄 것 같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의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윤석열 내란숙의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 수많은 가짜뉴스가 양산되고 악마화에 굉장히 초점을 뒀습니다. 그중 하나인 것이 조폭 연루설이었는데요. 그때 조폭 연루설을 뒷받침한다는 자필 편지가 등장했습니다. 전 성남국제마피아파 조직원 박철민 씨가 동료 조직원 장모 씨로부터 받았다는 편지인데요. 잠시만요. 예. 편지에는 장모 씨가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1년 12월 22일 국민의힘 김진태 의원이 해당 편지를 공개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자, 저 PPT 한번 보실까요? 내용을 쭉 보면 다른 내용은 다 일반적인 그냥 안부 얘기예요. 뭐 내가 7년을 받고 추가로 뭐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저기 제가 빨간색으로 네모칸 해놓는데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관련점은 딱 그 이 문장이죠. 이재명 측 일은 천천히 생각해보자. 그리고 이렇게 돼 있고요. 저기 한 페이지인데 제가 PPT가 작아서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것이 준석영님하고는 얘기된 거야. 생각해보니 이 지사 측에 내가 현금으로 준 건 7차례 정도 10억 정도 다음 서신에 얘기해 줄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근데 대검찰청에서 문서 감정을 했는데 보십시오. 아까 다른 것은 다 일반적인 안부 편지인데 안부 내용인데 저 이재명 측 일은 천천히 생각해보자. 그리고 저것이 전문적인 어떤 빛을 쏘는 그런 건가 봐요. 거기에 비춰보면 저것이 가필된 것을 알 수 있죠. 이재명 측 일은 천천히 생각해보자. 그리고까지 가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볼까요? 그 다음 또 이재명 후보하고 관련됐던 두 번째 것도 그대로 가필된 게 드러납니다. 준석 형님하고는 얘기된 거야? 생각해보니 이 지사 측에 내 현금 요것이 그대로 가필된 게 드러나요. 즉 말해서 저 편지는 전반적으로 그냥 안부 겸 편지를 한 건데 이재명 후보가 조직폭력배와 관련이 있다고 한 그 두 부분이 그대로 가필된 게 드러났어요. 그것을 가만 보면 이게 보십시오. 지금 맨 나중에 저 준석 형님하고는 얘기된 거야. 이 부분만 가필을 않고 그 앞장 다시 넘겨볼래요? PPT. 이재명 측 일은 천천히 생각해보자. 이것을 왜 넣었을까요? 저 문장을 빼고 오늘은 다름이 아니고 뭐 한세가 철민 이렇게 가면 자연스러운데 오늘은 다름이 아니고 이재명 측 일은 천천히 생각해보자. 그리고 이게 들어갔거든요. 즉 편지가 뒤에만 조작한 게 아니고 앞에서부터 그 얘기 있다고 지금 일부러 하나 더 넣은 거예요. 가필해서.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지금 마지막뿐만 아니고 지금 저게 저 위에 춥다. 더 쓰고 싶은데 펜이 잘 안 나온다. 이건 왜 가필했을까요? 이게 나중에 기준점이 되는 글씨들이기 때문에 뒤에 거하고 비교해서 비슷한 글자들을 지금 널어 넣는 거죠. 그리고 펜이 잘 나온다는 제가 그냥 수사 경험상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감정사 굳이 가지 않더라도 펜이 잘 안 나온다. 이걸 왜 썼을까요? 뒤에 제일 중요한 얘기 10억이 가니마니 하는 것을 지금 글자가 잘 비슷하게 안 되니까 막 가필을 합니다. 전혀 펜이 안 나오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 전에 글자들은. 그런데 그러면서 위에도 하나씩 가필을 조금씩 해놓고 마치 펜이 안 나와서 그렇게 가필을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놓죠. 이것만 보더라도 그 자체로 조작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일주일 뒤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이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의 해당 편지가 장모 씨가 쓴 편지가 맞는지 감정을 의뢰합니다. 근데 이런 가필되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 70일이 지난 대선 하루 전날 2020년 3월 8일에야 비로소 이게 결론도 이상합니다. 감정과 모두의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뇌물편지는 결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통해서 조작 사실이 최종 확인이 된 겁니다. 오세훈 감정사님 계신가요? 네.
본인 문서감정 업무 몇 년간 담당했어요? 2015년부터 문서감정실에 배치되어서 그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게 감정한 게 몇 건 정도 되나요? 대략 550여 건 정도 됩니다. 이 이른바 이 조폭 편지라고 하겠습니다. 이 조폭 편지 감정 당시 본인이 실제 감정 업무에 참여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직접 했나요? 예, 제가 직접 참여했고요. 그 감정서에 그 담당 감정관, 공동 감정관, 선임 감정관 그 3명의 이름이 그 올라갑니다. 네. 근데 이제 실무상 그 대부분 담당 감정관이 해당 감정권을 처리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통상 걸리는 게 감정이 보통 20일 정도 걸리죠? 대검에서. 그 예규상 20일 이내에 통보하게끔 되어 있고 뭐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처리하죠. 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그때 얼마나 70일 넘게 걸렸죠? 네. 70일 넘게 감정 회신이 된 이유가 있나요? 그 가필 부분에 대한 그 감정은 이제 통보하고 그 뒤로 바로 이제 일반 필적 감정에 대한 부분을 감정을 진행했고 그 건도 제 기억에는 대략 20일 이내에 감정 결과를 내서 감정서 작성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이게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의조한 게 분명한데 가필한 것도 확실하고 근데 판단 불명이라고 된 이유가 있나요? 그때 당시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이제 감정서 이제 작성이 끝나고 결재를 올렸는데 그 다른 의견이 있으니까 이제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해서 계속 지연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라는 게 저 감정서 자체를 보고 의견을 표시하든가요? 아니면 그 감정서와는 별개의 다른 의견을 얘기하든가요? 상급자 얘기겠죠. 예, 그 감정서 부분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상대적으로 긴 감정 경력을 강조하면서 계속 이의 제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1분 더 드리세요. 오세훈 감정사님. 네, 그때 당시에 그럼 내부에서 본인이 이제 주임 감정사처럼 했고 그 이후에 윗사람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는 건데 아니다 감정을 보면 이런 점이 있으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게 아니고 야 내가 경력이 더 많아 그러니까 내 말대로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건가요? 그 부분도 예 같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 내부에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회의가 결과가 어떻게 됐죠? 계속 결론을 못 내고 계속 지연되고 뭐 중간에는 일정 시간 동안 이제 아무런 조치 없이 지나간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보통 검찰에서는 20일 동안 해서 안 놓으면 막 독촉을 하거든요. 사건 처리 빨리 해야 되니까. 네, 그런데 그런 독촉도 없었나요 검찰에서? 제가 이제 20일 경과한 이후에 좀 이제 조급한 마음이 생겨서 해당 검사실에 검찰 수사관과 통화를 해서 지연 사유를 설명하고 좀 기다려 달라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제 그 뒤로도 이제 장기간 지연돼서 또 몇 번 더 전화를 했었던 걸로 예 생각합니다. 감정 내용대로 아마 미리 발표가 되고 시간을 엄수했으면은 그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악마음이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오세훈 증인에 대해서 김용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저도 7분 하겠습니다. 남양주병 김영민입니다. 오세훈 참고인에게 질의하기 전에 먼저 대검 차장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예. 아까 인사말에서 지난 한 해 자본시장 범죄에 철저히 대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김건희에 대해서 황제 조사하고 무혐의했죠. 예.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이것은
질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세원 참고인. 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민생을 얼마나 망칠 수 있는지 그 사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준비된 PPT를 보죠. 사건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질의를 할게요. 자, 2020년에 회사 대표 A라는 분이 직원 B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6,800만 원 대여금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대여금 약정서가 법원의 감정에 의해서 위조됐다라고 판명이 돼서 회사 대표 A씨가 패소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회사 직원 B씨는 이제 억울하니까 이 회사 대표를 당연히 고소를 하겠죠. 사문서 위조로. 그래서 대구지검에서 수사를 하는데 2022년 5월 달에 대구지검에서 이 문서가 약정서가 위조됐는지 안 됐는지를 대검찰청 문서감정실에 감정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담당했던 분이 우리 참고인이시죠? 네, 맞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그리고- 대구지검이 아니라 대구 서부지청입니다. 그렇죠. 대구지검 서부지청. 그리고 2022년 11월 달에 우리 참고인은 그 감정 결과 위조됐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다른 사람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음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거 한번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그런데 실제 공식 회신한 감정서 결과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감정 결과는 이게 이름 세 글자인데 각각의 성과 가운데 마지막 글자들이 상이점을 관찰할 수 있었음이라고 다 감정 결과는 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조된 것 같다라는 취지로 감정 결과는 냈죠.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감정 의견은 모두 다 판단 불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실제 감정 결과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적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으나 참여한 감정관 모두의 공통된 감정 의견을 도출하지 못하였음. 다시 말해서 참고인은 이게 위조됐다라고 판단했는데 다른 감정관들이 이거는 위조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내서 이게 판단 불명으로 됐다라는 취지인 것이죠. 네. 그렇죠.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실제 대여금 약정서 왼쪽에 위조된 대여금 약정서의 가운데 글자 종자인데요. 오른쪽에는 그 이후에 자필 서명한 겁니다. 누가 봐도 눈으로 봐도 다른 글자가 확연하게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왜 이렇게 됐나 봤더니 마침 2022년 12월 22일 그러니까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문서 감정 예규를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꾸냐? 24조의 1에 전체 회의 결과 최종적으로 감정 의견이 합의되지 아니한 경우 합의되지 아니한 경우 판단 불명임으로 한다.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붙이게는 이 규정 시행 당시 감정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참고인은 위조됐다라고 판단한 것을 뒤집어버리게 만드는 예규를 바꿔버린다. 맞습니까? 참고인?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바꿨나 봤더니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이게 윤석열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이 대구를 갔는데 유일하게 찾아간 기업이 바로 이 회사입니다. 아진에스텍이라는 회사를 유일하게 찾아갑니다. 이때가 2022년 8월 달이죠. 그러니까 감정 의뢰가 들어온 이후에 감정하고 있는데 윤석열이 이 회사를 찾아갑니다. 대구에 가서. 그 뒤에 갑자기 예규가 바뀌고 감정 결과를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권력자,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검찰의 수사에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결과적으로 민생을 파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려볼게요. 어쨌든 간 참고인은 당시에 감정 결과 위조가 명백하다라고 결론을 냈죠. 가능성이 높음으로 네, 결론을 그렇게 했죠. 그런데 당시 선임 행정관이었던 분이 뭐라고 하면서 감정 결과를 반대하던가요? 윤영미. 뭐 자세한 거는 기간이 오래돼서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만 앞 감정권 언급된 감정권과 유사하게 그런 그 의견 대립이 있었고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비슷하게 또 계속 지연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 과정에서 참고인은 부당한 조치나 아니면 폭언 등을 듣기도 했죠.
그 얘기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 차후에 네, 이제 다른 건과 관련해서 네. 호언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업무에서 배제되기도 했죠. 예, 근무 지원 명령으로 문서 감정에서 배제되어서 대략 약 2년간 다른 업무를 했습니다. 자, 저기 참고인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윤석열의 그 회사 업체 방문 시기가 8월 달이었는데 그 방문 시기와 어쨌든간 12월 달에 예규까지 바꿔가면서 결과를 뒤집어 버린 이 시기가 실제로는 상당히 이제 겹치는 것 같은데 네. 내부에서 어떤 압박이나 외압 같은 것들을 느낀 것은 없었습니까? 뭐 구체적인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냥 계속 반대 의견을 내고 이제 결제가 계속 미뤄지는 그런 상황은 있었지 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네, 이 회사가 그 저기 대구의 첨단산업단지에 속해 있는 작은 회사였잖아요. 그건 알고 계세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감정 당시에는 몰랐고 네, 2024년 상반기에 보도 영상 본 게 있는데 그걸 통해서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추론을 하게 되고 네. 해서 이제 공개된 그 인터넷 정보를 찾아보고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할게요. 예, 알게 됐습니다. 그 대검 예규까지 바뀌었는데 예규 변경을 누가 주도했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감정 운영 문서 감정 규정에 있는 감정 처리 및 감정 장비 운용에 관한 규정에 있는 그 감정 운영위원회 소집을 제가 요청을 당시 이춘 법과학 분석과장이 했고 그 당시 법과학 당시 과학수사부장 현 정진우 중앙지검장께서 주재를 하신 회의에 지검장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계속 말씀하십시오. 예 거기서 이제 감정운영위원회 회의가 소집되고 거기서 이제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얘기할 시간에만 들어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결국에 대검 예규를 바뀌는데 정진우 당시 대검 과학수사부장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하신 거죠? 그 부분은 뭐 제가 언급은 지금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손을 든 순.